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어제 SBS 연예대상이 끝났고 거기서 이제 유니버스 티켓 멤버 8명이 나와서 다이나믹 듀오와 함께 무대를 펼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월 1일이 됐는데 뭘 해봤냐면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SBS 연예대상 무대를 보다가 뭐 같이 갈래 무대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황시은한테 독창의 기회를 주는 거야. 나고 뭐 깜짝 놀랐어 진짜로. 깜짝 놀랐다고. 왜냐면 뭐 코토코나 박윤한테도 뭐 같이 갈래? 요 정도까지는 줬는데 황시은은 분량 자체가 달랐어요. 독창의 기회를 줬다고. 그것도 나나 전에. 왜 황시은한테 이걸 주는 거지? 나 갑자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7화에 관해서 본방뿐만이 아니라 재방송을 다 봤어요. 재방송을 2번 다 보고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황신의 분량이 줄어든 게 맞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왜냐면 1화부터 황시은을 거의 밀어주다시피 띄워주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과연 분량을 줄어든 게 맞느냐? 그 연예대상에서 독창을 왜 줬느냐? 그럼 결국은 아직도 무언가에 의해서 황시은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황시은이 독창을 할 이유가 있나요? 노래를 타임보다 압도적으로 잘 부른다도 확인된 바가 없고 센터라는 확인도 당연히 된 바 없고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 왜 독창을 황시은한테 주는 거지?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7화를 심지어 SBS 홈페이지 가서 돈을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더 봤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참가자들, 주로 많이 비춰준다고 생각되는 참가자들을 클로즈업 단독샷을 얼만큼 할당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장면이 바뀌는 것도 카운트에 포함을 했고, 여러 명이 비쳤어도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박유나가 이래요. 나나하고 엘리시아도 얼마 못 받았는데 박유나가 이래요. 임서원하고 공동 1인데 이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임서원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 할 때 술래였어요. 거기서 좀 많이 잡혔을 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임서원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술래잡기에서 술래한 걸 빼면은 박윤아가 압도적 1인 거예요. 박윤아가 카운트에서 보세요 진짜. 그럼 봐볼까요? 오늘 이야기 말고 1차 승급식이 시작할 때는 누가 카운트를 제일 많이 받았냐면 나나하고 코토코예요. 나나하고 코토코. 뭐 이건 어쩔 수 없겠죠. 나나하고 코토코가 캔디 티켓팅도 받았기 때문에 캔디 티켓팅도 받아줘요. 그러면 젤리단카는 의외로 표를 단독샷을 못 받고 있고, 가비는 지금 오늘 이야기나 1차 승급식의 결과로 봤을 때 뭐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에서 밀어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오늘의 이야기하고 1차 승급식을 합쳐서 한번 순위를 매기는 것에서 이제 아이등으로 올라간 4명, 나나, 임서원, 엘리시, 박유나, 그리고 코토코, 황시은, 이렇게 매겨집니다. 장수아랑 이은채는 어차피 탈락을 했으니까 무의미하다고 보고, 가비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비도 무의미하다고 보고, 결국은 박유나, 코토코, 황시은이 제일 많이 그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는 득을 많이 보고 있다. 단독샷을 정말 많이 받고 있다. 제 기대와는 조금 어긋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황시은이 제일 1등을 할 줄 알고
좀 그 부분을 보고 싶었거든. 황시은이 1등인가 아닌가. 물론 황시은도 되게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근데 박유나가 더 많이 받고 있었다는 점. 이거는 7화 한정입니다. 7화 한정. 오차는 당연히 있어요.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카운트한 거라서. 근데 임의로 여러 명을 잡은 경우와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잡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카메라를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하고 황시은은 이제 SBS 연예대상 무대에서 독창의 기회를 받은 걸로 보아 초반과 다르게 분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황시은을 어떻게든 밀고 있다. 왜 황시은이 좀 궁금해요. 저는 황시은이 일단 마스크가 괜찮고 황시은도 잘생겼기 때문에 황시은이 데뷔하는 것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왜 황시은을 나기에 김채연이 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최종화에서 박유나가 갑자기 1위 해가지고 박유나가 센터에 서고 이 유니버스 티켓에 1위로 데뷔하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센터는 나나예요. 그리고 굳이 우리나라 사람을 센터로 세울 거라면 장수하였어야 돼. 왜냐면 장수아랑 나나랑 피지컬이 비슷해. 내가 지난번 리뷰에서 장원영 옆에 세워보라고 했잖아. 밀리지 않는다고.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그냥 옆에 세워도 그냥 장원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그래 쏘쏘하구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나나도 장수아도. 근데 장수아가 탈락했잖아. 그럼 센터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니까 이은채랑 최여진, 임서원 둘 다 11년생이에요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롤이 달라요. 최여진은 일단 너무 어린애같이 생겼고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것뿐만이 아니라 어리지 않게 생겨야 돼.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장원영도 14살에 데뷔했잖아. 그리고 클래시의 원지민을 보면 누구도 데뷔하는 것에 반대 안 하거든. 원지민은. 근데 임서원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임서원은 또 센터상이라고. 그러니까 센터에 서야 하는 애를, 이은채는 센터상이 아니야. 이은채는 센터상이 아니라고. 내가 무슨 얘기냐면 박유나도 센터상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둘 다 박유나도 이은채도 센터상이 아니야. 센터에 세우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은채는 떨어진 게 아깝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임서원은 센터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데뷔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황시은은 아직 미뤄지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박유나는 제2의 김채연 사태가 안 발생하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코토코는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말했지만 코토코는 성장염 맹번이 무슨 최근에 대세는 이렇게 조그맣고 그런 친구니, 코토코는 일본 시장 내가 그런 거 모를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감안하고서도 코토코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코토코는 코토코처럼 조그맣고 자그마한 멤버가 대세라는 거는 난 동의 못하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장원영 안유진도 그렇지만 르세라핌 키 한번 보세요. 키 아이브 키를 보라고. 코토코가 대세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로. 여러분 조그만 여자 아이돌이 대세였던 거는 정말 SES 시절이야. SES 시절. 유진,
특히 유진을 보면 딱 여러분 유진이 배우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1세대 탑입니다. 유진이 핑크라고 SES하고 있었잖아. 있었거든? 아저씨 어릴 때 있었어요. 유진이 여자 아이돌 탑이었다고. 그 시절에 유진이 조그맣고 왜소하잖아.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그 정도 귀엽고 그런 게 인기가 많았다고. 지금은 코토코는 아니야. 아니고 코토코가 성장형 캐릭터로 인정받으려면은 정말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이거는 기획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코토코의 잘못이 아니라 이 유니버스 티켓 자체가 서사를 너무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기회를 막 생략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성장형 캐릭터로 시청자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장형 캐릭터로 인정받으려면 프로듀스 101의 김소혜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프로듀스 48의 사쿠라 누가 봐도 성장했잖아. 그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밀어줘가지고 김소혜도 사쿠라도 뭐 사람들의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은 성장형 캐릭터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었어. 근데 코토코는 아니라는 거예요. 코토코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댓글 보면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이거 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서원이 누나 팬인데 서원이가 13살인데 이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댓글을 정확하게 동의해요. 임서원이 중고 신입이 돼서는 안 돼요. 중고 신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기 나오고 또 다른 오디션 나오고 또 다른 오디션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냥 한 방에 성공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나와서 이미지 소비가 되면 안 된다고. 나 이 댓글에 정말 동의해. 정말 다른 데 기획사 오히려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다른 기획사 가가지고 대형 기획사 가가지고 트레이닝 받아서 데뷔하는 게 훨씬 나아 보여. 내가 봤을 때 중고 아이돌로 남으면 정말 치명타야. 치명타. 김도아 봐봐. 김도아 정말 이거 보면 김도밖에 생각 안 나. 정말로 김도아. 그리고 쌍둥이맘님 그 팬이 인정하는데 왜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정확한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 시청자 팬 투표 비중이 높으면 망해요. 그 쌍둥이맘님 그 여자 아이돌 오디션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죄송한데 여자 아이돌 오디션은 팬 투표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진짜 망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중국에서 11억 명이 투표해서 그냥 중국인 8명 뽑으면 돼요.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냐고. 그리고 상대방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지자를 그 참가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도 한다고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시청자 투표를 기반으로 오시면 다 망해요.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쌍둥이맘님도 뭐 여자 아이돌 오디션을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자 아이돌 오디션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자신 있어요. 이거 SBS 유니버스 티켓 만드는 제작자들, 프로그램 방송자 관계자들보다 내가 더 많이 봤어요. 나 자신 있어요. 진짜로 자신 있다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아.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나나는 제가 그 지난번 정채연이 프로듀스 101에서 처음 등장할 때 그때 압도했습니다. 정채연이 미모로. 근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벌써 2015년도야. 거의 10년이 지났다고. 10년을 지났다고.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뭐 진현주나 권은영, 이선우가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유명 유튜버도 아니지만 안 볼 확률도 많긴 한데 만약에 본다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솔직히. 어? 솔직히 진현주, 권은영, 이선우 다 괜찮아. 다 괜찮고 화면으로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 코토코나 임성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덩치가 커 보이는 거지. 코토코나 임성원이 작은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장수라도 덩치 크잖아. 맞잖아. 근데 거기선 얘기 안 해, 왜? 맞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영상 제가 2개 올려가지고,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새해 1월 1일부터 이걸 하고 있는 게 좀 현타가 오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8화인가요? 다음이? 수요일에 하는 게 8화인가요? 내일 모레 8화에서 뵙게 됩니다. 그리고, 나 머리 감았다. 머리 감았어. 나 샤워 하루에 2번 한다. 나 그때 7화 찍을 때 그 리뷰 올릴 때 그 새벽 2시 반이었다고 너 영상 끝까지 안 봤지? 뭐라고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내가 그 외모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했잖아. 그, 나 인기 많았어. 아저씨 인기 많았어. 학교에서 나 좋아하는 여자애들 많았다고. 내가 정말 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너랑 나랑 예전에 나 어린 시절에 너랑 나랑 같이 학교 다녔으면 너 나한테 상대도 안 돼.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냐. 아우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샤워 하루에 2번 한다. 태클 걸지 마. 외모로 뭐라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알겠지. 이 정도면 아저씨 나이에 내 나이에 이 정도면은 진짜 울트라 초특급 킹카야. 알겠지. 알겠지. 어쨌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